여러분 안녕하세요. 뻔뻔한 기술과정 2 임미가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기술 수업 들으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재밌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요. 기술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영역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 있지요. 그중에서 이제 수송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이랑 함께 이야기해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친숙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자세히 알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깊이 배우면 어려운 내용도 많지만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어도 충분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 정보통신 기술을 이해해보고 좀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요. 정보통신 기술이란 무엇일까? 입니다. 먼저 정보통신 기술의 의미를 아시려면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해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 교과서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는 정보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정보통신이 무엇일까? 통신이란 말이 붙었네요. 세 번째는 정보통신 기술이란 말 무엇일까? 기술이란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여서 사용 목적에 맞게 알맞게 가공한 것.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자료도요. 어떻게 보면 정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냥 주변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정보와 정보통신과 정보통신 기술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단어와 뒤에 보면 그림도 조합해서 새로운 선생님의 사용 목적에 맞게 교육하기 위한 자료를 가공해서 만들어냈죠. 이 자체를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선생님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정보로 끝나지만 이걸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정보통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정보통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과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가공하거나 저장하거나 혹은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이나 활동을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지금 그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 화면으로 선생님 강의를 듣고 계시죠. 그러면 컴퓨터라는 장치도 필요했을 것이고 인터넷이라는 환경도 필요했을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 정보를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드리기까지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기까지는 컴퓨터라는 장치를 활용했거든요. 이러한 모든 수단이나 활동들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보통신이 무엇인지 정보통신 기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셔야 하고요. 사실은 근데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크게 5가지 특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속성이에요. 그 정보통신 기술은 다르게 정보를 주고받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최근의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뭐 가장 기본적인 언어라거나 혹은 뭐 책, 뭐 전화 이런 것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과 컴퓨터라는 것을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신속성이 첫 번째 특징이 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정확성이에요. 말로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거기서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새로운 정보가 바뀌어서 전달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현대 정보통신 기술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정확성이 두 번째 특징이 되겠어요. 세 번째 특징은요. 세 번째 현대 정보통신 기술 특징은 공유성이에요. 공유가 무슨 뜻일까요? 함께 나눈다는 뜻이죠. 통신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건 정보통신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다양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SNS라는 거 많이 쓰시죠? 우리 친구는 어떤 거 쓰세요?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다수의 사람들과 쉽게 정보를 주고받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특성들 우리가 공유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특징은요, 융합성이에요. 융합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융합성의 융합은 무엇인가 합쳐진다는 뜻이에요. 다른 기술 영역과 융합하여서 활용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니까요. 정보통신기술과 건강관리가 융합되고 방범, 보안이 융합되고 혹은 에너지관리, 그다음에 스마트 가전, 주차 등의 기타 서비스가 융합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제 예전처럼요. 뭐 불 끄려면 에너지 관리, 불 끄고 뭐 에어컨 켜고 끄려면 직접 내가 스위치까지 가서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컨트롤할 수 있어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자, 우리 친구들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IoT.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 한국말로 하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물 인터넷이 IoT인 이유는 인터넷 오브 띵스 약자인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물들이 서로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과 사물 사이에 정보 통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람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가만히 사물과 사물끼리 통신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건강관리, 에너지, 방범 보안 다 다른 분야지만 이런 분야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이 바로 융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성이에요.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은요. 그냥 만약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그냥 같은 공간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다면 그 말은 그냥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런데 현대 정보통신 기술은 이것을 우리가 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보존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내용도 어디에선가 촬영을 해서 녹화를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한 거고 우리 친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다시 들어볼 수도 있잖아요. 저장한 것을 꺼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을 하는 저장 장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건 우리 친구들 많이 쓰시죠. 이건 USB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조금 더 얘보다 용량이 큰 외장하드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장치들을 이용해서 보존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현대정보통신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기술의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 각각의 다양한 기술의 시스템은요. 뭐 앞에서 우리 수송기술 배울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모든 기술적인 부분은 항상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든 수송기술이든 뭐 정보통신 기술이든 제조기술이든 모두 다 이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다른 단어 배울 때는요. 좀 제조기술 시스템이란 말도 있고요. 생명기술을 배울 때는 생명기술 시스템이라는 말도 있어요.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은요.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필요한 단계와 세부 요소를 체계화한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수송기술 시스템 할 때 수송기술 시스템의 단계가 투입, 과정, 산출, 그리고 피드백 이 단계로 이루어졌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의 단계도 투입, 과정, 산출, 피드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무엇이 투입되느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무엇이 산출되느냐, 어떤 피드백 과정을 거치느냐는 기술의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요. 그리고 피드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되먹임, 우리 한글로 이야기하면 되먹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보통신기술에서의 투입, 과정, 산출, 되먹임 과정은 각각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의 투입 과정이에요.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투입되는 단계로 요게 핵심 포인트겠죠.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투입된 요소가 뭔지 이제 다음 보기 중에 투입의 요소는 뭔지, 과정의 요소는 뭔지, 산출의 요소는 뭔지 그걸 구분하시는 문제가 자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도 잘 아셔야 되고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도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말 그대로 가공된 정보, 그다음에 자료, 지식, 그 다음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정보를 만들어낸 사람, 주고받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기기 및 장치 등등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반, 시설과 환경과 사람 같은 것들을 우리가 투입 과정의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과정. 입력된 정보를요, 원하는 형태로 변환하고 전송 매체를 통하여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신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수신자라는 말은 정보를 주는 사람일까요? 정보를 받는 사람일까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정보를 보내는 사람을 우리가 송신자라고 해요. 송신자.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모든 중간 과정들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변환하고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만든 정보는요. 그 수신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뭐 음성 신호, 때로는 영상 신호, 때로는 문자, 때로는 뭐 그림, 다양한 방식으로 전송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변환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변환하는 과정, 전송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의 과정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산출인데요. 산출은 전달받은 정보를 수신자가 잘 확인하는 것이에요. 확인했는데 내가 전달받은 정보에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내가 전달한 정보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다시 수정하는 단계를 거치겠죠? 그걸 우리가 되먹임 혹은 피드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로 돌아가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단계. 그것을 우리가 되먹임 단계라고 해요. 정보통신 기술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정확해졌기 때문에 이 되먹임의 단계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거나 만들어졌을 때는 이 되먹임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정보가 전달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정보를 보내는 사람을 송신자라고 했고 정보를 받는 사람을 수신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송신자는 정보를 입력하는 사람이고 수신자는 정보를 출력하는 사람인데요. 중간에 주로 이러한 과정들이 진행이 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보를 보내는 사람은 정보를 입력했는데 그게 수신자에게 가기까지는 다양한 형태로 변환돼서 전송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입력한 정보를 이 전송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마이크냐, 이게 뭐 라디오냐, TV냐 혹은 컴퓨터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일단 변환을 시켜줘야 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송신자가 입력한 정보는요. 전송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변환을 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변조라고 합니다. 송신자가 입력한 정보를 전송 매체에 따라서 변환시키는 걸 변조라고 했어요. 잘 전송이 됐어요. 전송 매체를 통해서 전송이 됐는데 수신자에게 도착하면은 다시 또 수신자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신호를 변환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복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 신호를 변환하는 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보내는 측에서 전송 매체에 알맞게 변환시키는 걸 변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신자 입장에서 수신 측에 맞게끔 다시 신호를 변환하는 걸 복조라고 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촬영한 거 이거 영상 자료잖아요. 영상 정보잖아요. 이거 우리 친구들한테 보내려면은 인터넷이라는 전송 매체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럼 이 영상 신호를요. 인터넷 신호에 맞게 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되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이 인터넷에 맞게끔 변환했던 정보가 다시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보실 수 있게끔 바꿔줘야겠죠. 그걸 우리가 복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만든 정보도 지금 변조와 복조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변조, 전송, 복조, 출력. 요 단계로 정보통신이 이루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변조와 복조 개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신호 변환을 하는 건 변조도 있었고 복조도 있었어요. 근데 변조는 무엇이냐? 내가 만들어낸 정보를 송신자가 전송 매체의 특성에 맞게 신호로 변환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복조는 뭐였어요? 복조는 수신된 정보를 원래의 신호로 다시 바꿔서 잘 수신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신호의 변환을 주는 것. 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변조, 복조를 통해서 막 신호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되잖아요. 그런데 그 변환되는 신호의 종류가 대표적인 두 가지 그 종류의 신호 형태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 두 가지 형태의 신호 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요, 아날로그 신호고요. 둘 중에 하나는 디지털 신호예요. 우리 친구들 아날로그,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 특징을 한번 구분을 해볼 거거든요. 일단 그림을 봤을 때 이게 1번과 2번이 있으면 어느 것이 아날로그 신호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1번 다 맞추셨죠? 1번이 바로 아날로그 신호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리고 디지털 신호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볼 건데요. 아날로그 신호는요. 연속적으로 값이 변하는 신호예요. 연속적으로. 디지털은 0과 1처럼 일정한 수치 단위로 나누어진 신호.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요. 아날로그 신호에서는요. 선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죠. 이걸 우리가 연속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지금 나누어진 신호라고 했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요. 얘는 0, 얘는 1, 얘는 0, 얘는 1, 얘는 0, 얘는 1. 이런 식으로 0과 1이 딱딱딱딱 구분되어 있죠. 이런 거 디지털 신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왜 시계 있잖아, 시계. 시계도 보면은 아날로그 시계도 있고 디지털 시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아날로그 시계는 이렇게 시침과 분침이 있으면 이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동하잖아요. 요거 아날로그 시계라고 하고 디지털 시계는 어때요? 1시 10분이었다가 갑자기 그다음에 1시 11분 이런 식으로 숫자가 딱딱 분절돼서 바뀌잖아요. 이런 걸 디지털 시계라고 하죠. 이게 다 같은 원리인데요. 이게 왜 그 의미가 있냐면은 실제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 말하는 목소리는요. 딱딱 끊어지지 않죠.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아날로그 신호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이 소리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장치를 거치잖아요. 컴퓨터에서는 신호를 아날로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디지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목소리가 친구들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일단 선생님이 만들어낸 이 아날로그 신호가요.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는 변조의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신호로 전송이 되고 처리가 된 이 정보를요, 이 신호를요, 우리 친구들이 귀로 듣기 위해서는 다시 그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복조의 과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귀에까지 전달이 돼요. 그래서 변조 복조도 중요하고 이때 신호가 어떻게 변환되는지 신호의 종류가 무엇인지 아날로그 신호도 있고 디지털 신호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변조 복조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는 부분. 이거는 정보통신 기술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전송 매체의 종류예요. 네, 크게 유선과 무선으로 나눌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 이제 유선 전화기, 집 전화기는 전화기랑 뭐 수화기랑 송신 뭐 다 전선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선이 없잖아요. 연결선이 없잖아요. 그런 건 무선 매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선 매체 선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들은 뭐 전화선, 뭐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 이거 다 인터넷에 사용되는 건데요. 동축 광 케이블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굵은 전선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이런 식으로 작은 전선들이 모여서 어쨌건 선이 있는 상태에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 매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엇을 이용하는 거냐면 전파를 이용해요. 전파. 전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 그냥 생각하기엔 잘 이해가 안 되죠. 전파가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친구들 전파는 전자레인지 안에도 사용되는데요. 전자레인지 전원 딱 켜고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전파가 보이나요? 전파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작용을 해서 음식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전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자기의 파동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지구가 커다란 자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성에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것이 물결치듯이 파동을 일으키는 거. 전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파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일단 그 위성통신과 같이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까지 전달할 수 있는 거, 마이크로파, 강성통신은 라디오파, 단거리 통신은 적외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이 없이도 충분히 전파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것도 다 전파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선 매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사실은 내용이 많진 않지만 뭔가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기억, 일상생활이나 자연현상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여 사용 목적에 맞게 가공한 것 뭘까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문제 뭐냐면요. 정보, 정보통신 기술 구분하는 문제였어요. 니은, 정보를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것 자체 통신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디귿,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송신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이나 활동이란 말 자체가 들어가면 이거 자체가 기술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기술 앞에 어떤 내용이 붙느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수단이나 활동이냐, 아니면 사람이나 사물이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나 활동이냐,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나 활동이냐에 따라서 뭐 수송기술, 정보통신기술, 제조기술 나누는 거지만 어쨌건 수단이나 활동 자체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문제 푸실 수 있겠죠? 기억 정답 뭐예요? 정보가 되고요. 니은은 주고받는 것 자체니까 정보통신. 세 번째 디귿이 정보통신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 기술의 특성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아까 5가지 특성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해봤죠.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해요. 문제 너무 쉽네요. 공유성이고. 빠르게. 무슨 특정이 될까요? 신속성.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요. 뭘까요? 보존성이 될 거고요.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해요. 정확성. 다른 기술 영역과 뭐해요? 융합하여 활용된다. 융합성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 문장 속에 이 답의 의미가 충분히 들어있으니까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현대 정보통신 기술이 5가지 특징을 가진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세 번째, 정보통신 기술 시스템에 관한 이 내용이다. 시스템 투입, 과정, 산출인데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 과정, 입력된 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뭐예요? 변환하고 전송 매체를 통하여 수신자에게 전달하고 전달받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산출이었지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의 이 3단계, 그리고 여기서 산출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필요한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되먹임 단계가 있었다.
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정보통신 기술의 의미와 그 주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배운 내용이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기도 하고 실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의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정보통신 기술이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그리고 미래엔 어떤 모습을 갖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인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